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 넘게 급등했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상황에 따라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협상을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출이 6월 중순까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3% 늘었습니다. 특히 그간 많이 줄었던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월간 수출액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는데요.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네, 코스피는 장 초반 3,000선 아래로 하락 출발한 후 2,970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현재는 장중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직후 급락한 이후 780선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은 9,60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300억 원, 기관이 5,900억 원 이상 동반 순매도하고 있어서 주가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려 한다는 소식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해운주도 강세이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정유 관련주와 방산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수혜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브릿지바이오는 미국 가상자산 헤지펀드의 경영권이 매각되자 상한가를 쳤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45원 오른 1,375원에 개장해 현재는 1,380원대 초반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죠. 네, 8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유는 전장 대비 3% 가까이 오른 배럴당 76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 이상 올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10만 1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미국의 공격에 맞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승인하면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가운데 하나가 막히게 되는 건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은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며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에 있는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가스 수송로인데요. 현재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또 액화천연가스 소비량의 20%가 이곳을 지납니다. 특히 대형 선박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해서야 하기 때문에 봉쇄는 곧 수송 대란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적은 아직 없는데요.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막히게 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며 잠재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을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5%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NBC 뉴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수급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이 이란에 전화하기를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JD 벤스 미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행위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습한 데 이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더 큰 공격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만약에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마가에 빗대어 미가, 즉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시설 공습은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란의 핵포기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미국 정부의 기조 변화를 뜻하는 것인지 이란 내부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아직 의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훨씬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시민과 미군을 공격 목표로 삼겠다며 확전을 시사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정부는 이영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이틀째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관련 부처의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국은 또 금융시장 급변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한편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에 다소 지연됐던 관세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당국자가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네요. 네, 우리나라의 통상당국 수장인 여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본부장은 앞으로 5박 6일 일정으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의 정책결정 관계자와 폭넓게 접촉할 방침인데요. 상호관세 유예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방미 협상단이 얼마만큼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여 본부장이 방미길에 오르기 전 인터뷰에서 7월 패키지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7월 패키지는 관세와 비관세 및 비통상 이슈를 아울러 7월 8일 전에 한미가 포괄적인 합의를 타결하자는 지난 정부의 협상 로드맵인데요. 여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고 다시 한번 부연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 협상의 어떤 추이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던 상황에서 줄라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줄라이건 오거스트건 이렇게 시점을 붙여서 하기보다는 그냥 패키지로 하는 게 낫겠다. 여본부장은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때그때 국익에 최선이 되고 실용적인 방법을 택해 협상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와 또 그간 위축됐던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에 전반적인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일단 전체 수출부터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7억 6천만 달러로 12.2% 증가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1.8% 늘며 급증했고 승용차와 선박 수출도 각각 9.2%, 47.9%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철강 부분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철강 수출액은 3억 2,700만 달러로 1년 사이 16.3%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도 지난해 5월 톤당 1,430달러에서 올해 5월 1,295달러로 9% 넘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발효된 미국의 철강 25% 관세 조치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국내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며 수출을 이어간 결과로 풀이됩니다. 통상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업계의 거래 특성상 지난 4월까지는 미국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5월부터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4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업계에서는 하반기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으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전기요금이 인상 없이 유지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2년 넘게 동결되면서 가계 부담이 한결 덜어졌는데요. 반면 지난해 10% 가까이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탓에 기업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지희 기자. 네, 윤지희입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3분기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죠? 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 요금을 비롯해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는 3개월마다 공시가 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항목이 따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구조입니다. 주택 가정용 요금의 경우 2023년 5월 이후 동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재무 상황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물가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전기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했는데 이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한전은 전력량 요금 조정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했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재무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화업계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거나 감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한전에서 전기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영업비용 6조 6,300억 원 중 전기요금이 5,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코레일을 비롯해 기업들이 다른 구매처를 찾아 나서는 탈한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새 정부가 식품물가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마트들이 달걀값 방어에 안간 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제철 과일값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국민식품인 달걀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가가 8,000원 선을 넘지 않도록 마진을 줄이면서 가격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특란 39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 선을 넘겼습니다. 달걀값 안정의 관건은 수급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휴가철 달걀 소비가 줄고 산란기의 생산 기간을 늘리면 달걀값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내려가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데 여름 과일값도 불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름 과일들은 5월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7월에 저점을 찍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달에 가격이 덜 떨어지거나 혹은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참외의 경우에는 6월 평균 가격이 19,000원대로 5월 대비해서 오히려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비쌌습니다.
수박 가격도 비슷한데 이달 평균 22,000원대로 작년 대비 덜 하락하면서 지난해 6월보다 값이 비싸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의 경우 밤 기온이 낮아 출하 시기가 늦춰졌다고 분석했고 참외는 3에서 4월 기온이 높아 당시 수확량이 급증하면서 그 다음 수확인 이달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뤄진 물량이 나오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연구원은 관측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이 일제히 요금을 올립니다. 2년 만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건데요. 이에 서울시가 발급하는 대중교통 전기권인 기후동행 카드의 반사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지하철 요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토요일 첫 차부터 지하철 기본 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 중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같습니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후 약 2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은 이들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는 2022년 17조 7천억 원, 2023년 18조 2천억 원, 지난해 18조 9천억 원입니다. 요금을 올린 2023년 이후에도 적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이번 인상에도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150원이나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지하철 요금의 인상 체감도가 클 텐데요. 근데 그러면서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올리지만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유지할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신년 간담회에서 교통복지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교통공사의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초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1회에 1,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요금 인상 후 공공이 떠맡는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자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갈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편 정부가 기혼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즉 대통령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는 내용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종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일단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출범 첫 기자간담회였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 전환과 관련해 전반적인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과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TF에서 다룬다며 중장기 검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세를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미국식,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프랑스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거나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다자녀 홀벌이 가구가 공제 혜택을 크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세금이 많게는 32조 원 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약이행 계획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큰 논란인데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일부 언급됐다고요? 네, 국정기획위는 최근 가격이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고자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렸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만 더 광역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렇듯 최근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도 낮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일단 강남 전세가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부동산 R114가 임대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 가구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습니다.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는데요. 전세가율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니까 전세값이 매매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용산구는 40.9%로 네 번째로 낮았고 양천구 44.2%, 영등포구 45.6%, 강동구 46.3%, 청동구가 46.4%로 전세값이 매매값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집계됐는데 2017년 1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아파트값이 그만큼이나 올랐다는 건데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 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역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오름폭이 컸는데요. 강남구는 0.79%, 서초구는 0.65% 상승하면서 나란히 13주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주에 0.71% 상승했던 송파구는 셋째 주에도 0.7% 올랐습니다. 강동구도 0.69%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0.8%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감과 다음 달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 대상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달리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동맹국인 우리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되면서 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오히려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우시의 디램 생산 공장, 충칭의 패키징 공장, 다롄의 낸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외 적용이 철회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